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독감 2차 유행 비상입니다. 지난 1월 이미 독감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나서도 좀처럼 독감 유행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생까지 모두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독감이 본격적으로 활개치진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에 집중해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도 독감이 유행하는 걸까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위축됐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나 감소했습니다. 4,953건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5,000가구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3년 만입니다. 강남권 매매량이 크게 위축됐네요. 공급 과잉 우려와 함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지역은 강화됐죠. 부동산 시장이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자, 월요일 같은 느낌의 수요일입니다. 3월 2일 수도권투데이 첫 곡으로요. 비틀스의 I Want to Hold Your Hand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독감이 1차 유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유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오는 4월까지는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강재헌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유행하는 게 A형 독감이라고 하던데 A형 독감은 네네. 증상이 어떤가요? 네, 사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A형이 요새 유행하고 있고, 예. 증상은 독감이 비슷합니다. 그 몸에 열이 나고 두통, 그 다음에 전신 쇠약감이 있고,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이 흔한 증상이고요. 예.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감기, 일반적인 감기와 독감은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감기와는 좀 다른 병인데요. 예. 감기는 사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그런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예. 그리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특정 바이러스가 코나 기관지, 폐 등 호흡기 기관으로 감염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감기보다는 인플루엔자가 증상이 더 심한 경우가 많고 또 예. 폐렴이든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합병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방이나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교수님 사실 궁금하면서도 은근히 물어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죠. 그 A형, B형 독감 이게 혈액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거 은근히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혈액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이 바이러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종류가 A, B, C가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조금 모양이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혈액형이랑은 특별히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A형 독감은 이 변이가 심합니다. 변이가 심하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자꾸 모양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 예방 접종을 해도 이 방어가 안 되게 자꾸 바꾸기 때문에 대유행을 많이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특별히 그 독감 같은 게 환절기에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최적의 생존을 하는 환경이 다 다른데요. 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몸 바깥에 있을 때는 건조하고 기온이 낮을 때 생존을 잘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환절기에 많이 유행을 하고요. 또 겨울철에 이 인플루엔자가 잘 유행하는 또 이유는 실내 난방을 하고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호흡기와 코의 점막이 건조해져서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쉬워지고 침입한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예. 또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외출보다는 실내 공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외 환경이 좀 건조할 때 이렇게 바이러스가 활개치기 좋다 이 말씀인데요. 네. 그러면요. A형 독감 바이러스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더 침입하기 쉬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 위생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고 뭐 양치질을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전염이 될 위험이 더 높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업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밀폐된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앉아 있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이런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면역력이 좀 약하고 위생 상태를 고려해 봐야 된다 하셨어요. 그러면 네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학도 했고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독감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2003번님. 오늘 저희 아들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아이 때문에 엄마가 독감 무서워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잔병치레가 원래 많은 아이였는데 어떻습니까? 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이면 나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영양제보다는 아무래도 고른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 그다음에 육류나 생선 같은 단백질, 그다음에 과일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비타민 C를 비롯한 이 비타민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네. 좀 호흡기 통해서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될 텐데, 좀 조심해야 되겠죠? 많이 붐비고 밀폐된 버스나 택시, 지하철 같은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도 어떻습니까? 예, 우선 중요한 게 환자가 재채기를 하거나 호흡을 할 때 이 비말, 그러니까 물방울을 통해서 코로 전염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손잡이라든지 이런 때 오염된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만져서 손으로 코에 대고 전염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고 내렸을 때는 이제 손을 씻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버스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환기나 실내 청소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물론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감염이 돼 있는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 남들에게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사실 환자가 쓰는 것이 가장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에티켓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상에 따라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좀 중증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3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독감이 걸렸을 때 합병 질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고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고열이 3일 이상 지속이 되거나 기침이 오래 지속되면서 심해지고 흉통이 있고 호흡곤란이 있거나 가래가 심한 그런 기침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혹시 폐렴이나 다른 합병 질환으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7013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노모께서 때를 놓쳐서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못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그 5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그 65세 이상의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지금 독감 예방주사 맞아도 되나요? 네, 원래 가장 좋은 시기는 10월, 11월이지만 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빠르면 2주 후부터 면역이 생기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최대 면역 효과를 거두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유행이 길어져서 4, 5월까지도 간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사실 강 교수님께서 서울대에서 예방의학 박사까지 하시고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는 대가신데 그 독감 예방을 위해서 생활 속에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강 교수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죠.
예, 요새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그 국가기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손을 자주 씻는 양치질을 외출하고 와서 하는 개인위생이 의외로 매우 중요하고요. 예. 또 기침 에티켓이라고 있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지 말고 손수건이나 휴지 아니면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 예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열이 나고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전염을 막는 것이 좋겠고 예. 유행이 심할 때는 많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치 못할 때 제외하고는 방문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임신부들 같은 경우는 아파도 약 못 먹잖아요. 뭐 예방 네네. 접종도 어려울 텐데 임신부들 같은 경우 A형 독감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증상이 의심되면 역시 병원에 가야 되고 왜냐하면 임신부의 경우는 예. 이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제약이 되거든요. 예.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은 임신부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쓸 수가 있고요. 예. 아기한테는 아플까봐 약을 무조건 안 써서 고열에 시달리거나 폐렴으로 연결되면은 그게 오히려 약 자체보다도 아이한테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의 경우는 고열이 난다든가 인플루엔자 독감이 의심되는 상황이 된다면 예. 바로 병원에 가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찬바람 쐬면은 왜 열이 쉽게 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날 풀린다고 야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했다가 오히려 좀 독감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네. 좀 아직까지는 자제를 해야 됩니까? 야외 활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야외 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 다만 감염에 취약하다고 판단되고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리고 실외 운동이나 활동을 하시게 되면 예. 면역력은 높이고 또 전염의 위험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날이 좋아졌을 땐 외부 활동은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교나 식당, 뭐 시험장이나 뭐 군대처럼 단체 네. 생활과 관련 깊은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좀 스스로 좀 준비하고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런 데서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럴 경우에 이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때는 잠깐 그 모임이나 그 공간에 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병영 같은 데는 한 공간에 하루 종일 있게 되면 다 감염이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염력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역시 모여 있을수록 개인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씻고 손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면역을 강화하는 데 좋을 법한 음식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한 가지만 추천한다면 예. 여러 가지 요새 나오는 과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과일. 과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그다음에 여러 영양 성분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철 과일이 좋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자, 지금 이제 2차 유행까지 점차 그 양상을 키우고 있는, 몸피를 키우고 있는 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김광섭입니다.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도로 폐쇄된 데 대해서는 지금 우회해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많죠. 미아리 쪽으로다가 정릉으로 빠져가지고 많이 가지고 순환로가 통행이 금지된 바람에 이 강변북로는 아예 갈 생각을 못해요. 너무 밀려가지고. 낮에도 많이 밀리죠. 미아리 교통체제가 완전 심한 데다가 차선이 좀 너무 좁은 데다가 자동차 전용도 만들어놔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아마 제일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많아요. 미아리 쪽이. 정릉천 이용해가지고 손님들이 가는 분들은 태릉이나 상계동 그쪽 방향 사람들이죠. 뭐 거의가. 그걸 뭐 감수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가지고 정상 통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 취해주는 게 최선이죠. 방어 운전을 안 하면은 사고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특히 지금 핸드폰을 차 안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래도 사고가 많이 나요. 상대방 실력 믿고서는 택시 못해요. 이 어린이 그 통학버스를 가지고 심야에 불법으로 영업하는 이런 행위 같은 거 택시로서도 손님들을 많이 뺏기는 편이고 영업이 제일 안 돼요. 노란 버스가 앞에다가 상계동이라고 써붙이고서는 강남역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거예요. 태우면서. 일반인들도 3,000원만 내면은 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느 누가 상계동까지 택시를 타고 갑니까? 3,000원 내고 그 차 타고 가지? 지금 서울 시내 전역으로 보면은 노란 버스가 수없이 다니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마련 안 하고 그냥 나물러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택시 기사입니다. 김광석님께서 보내주신 통통 메시지였습니다. 네, 참 운전하다 보면 특히 그 방어 운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정말 작정하고 공격 운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전할 때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는 참 상대방 실력을 믿고 운전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참 기억이 남네요. 특히 그 노란 버스 때문에 좀 영업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또 감수하고 운전을 하고 있지만 그 시에서 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도 솔직한 또 우리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당국자들도 같이 참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주파수를 94.5MHz에 맞추시면 저희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있어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면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부 마무리할게요. 자, 데즈레의 Kissing You, 영국 가수죠?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올게요.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오늘 서울시를 좀 탐방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서울의 대표 명소 하면은 명동을 꼽을 수가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쓰레기도 배출량이 어마어마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서울시와 중구가 쓰레기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 서울시 생활환경과 구본상 과장과 이야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명동 관광특구의 쓰레기 처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명동 특구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만 명 되면서 이쪽에 쓰레기가 이면도래도 좀 쌓이고 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어서 저희가 중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었는데 예. 우선 그 가로 휴지통을 더 설치를 하고 그 가로를 청소하는 인력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 상가하고 거리 가게에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이 배출하는 시간과 장소도 바꾸고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에 그 단속하고 계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명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30톤 정도입니다. 이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상가 3,300여 개가 있는데 상가에서 그 쓰레기를 모아서 그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게 있고, 예. 그리고 한 200여 개의 그 거리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노점상이라고 불렀던 그런 업소인데요. 이 업소에서 또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배출하는 이 두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이제 가로 휴지통이 있습니다. 휴지통에 이제 그 명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게 되죠. 그러면 휴지통에 담겨 있는 쓰레기를 이제 그 또 수거를 하고, 그리고 길에 이제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환경미화원들이 또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예. 쓰레기가 그 배출하게 되는데 그게 하루 한 3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쓰레기통 수를 늘린다는 거는 주로 그 상가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보다는 길거리를 오가는 관광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이걸 좀 줄여보자. 이쪽에 포석이 있네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명동을 다니시는 분들이 예. 길거리에 버리는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휴지통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버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늘립니까? 지금 이제 지금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한 8개소에 있었는데 예. 저희가 한 5개소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그 가로 휴지통의 경우에는 네. 이 명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그 유네스코 길이라고 부르는 그 명동길과 그리고 그 명동 8길 그 명동역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에서 나와서 그 명동 그 예술극장 쪽으로 가는 그 중앙로가 있습니다. 이쪽에 예. 사람들의 통행이 굉장히 많고 거리 가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이제 쓰레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과거에 그 있던 8개소는 남대문로라든가 이런 그 퇴계로 이 외곽 지역에 그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내부에 실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쓰레기통을 이제 늘린 겁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저희가 매일 밤에 나가서 중고하고 함께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요. 그 가로 휴지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길가에 있는 휴지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더 그 시간대별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때 확대해서 시간을 좀 운영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다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명동에 이제 그 지역 내에 보면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있고 또 이면도로도 있고 또 골목길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에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들을 시간대별로 쓸어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쓰레기 이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새벽 5시 30분부터 2시 반까지 그리고 다시 2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활동을 하고 일요일의 경우에는 이제 또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활동을 하고 예. 환경미화원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시가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이제 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시가 이 관광객들이 많이 밀집하는 유동인과 많은 서울의 한 26개소에 대해서는 365 청결기동대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다시 선발을 해서 매일 오후 시간대 예. 저녁 4시부터 10시까지 명동 지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결기동대원. 이건 서울시에서 투입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들께서는 중구에서 직접 이제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생활환경과 구본상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好, 早上好. 네. 7435번님, 요즘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경찰이란 단어를 좀 알고 싶어요. 경찰. 그리고 중국어로 112는 무엇인지 이 표현까지 좀 곁들여 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경찰.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죠? 네. 중국어로 경찰은요. 한자 그대로 옮겨 써서 警察라고 해요. 警察. 한 번 더 警察. 警察. 네. 경찰은 警察라고 발음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신고를 할 때 흔히 119에 신고하세요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예. 근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119에 신고할 때 拨打119. 아, 번호는 똑같습니까? 네, 똑같아요. 拨打119라고 하는데요. 拨打119. 네, 여기서 拨打라고 하면 걸다란 뜻이에요. 신고하다란 뜻이고 119는 119를 말해요. 119 이게 무슨 메아리가 아닌 거죠? 네. 119. 발음 되게 귀엽죠. 119. 그러니까 拨打 이게 전화를 걸다 할 때 걸다 하니까. 네. 그러면 그 119 말고 경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몇 번입니까? 네, 경찰에 대한 어떤 그런 범죄 신고의 경우에는 네. 110을 누르거든요. 110, 110. 네, 110. 우리랑 좀 다르죠? 네. 네, 이때 범죄 신고 110이라고 해서 110을 조금 전에 拨打란 단어랑 같이 결합을 하면 네. 자, 拨打110. 拨打110. 한 번 더, 拨打110. 拨打110. 그렇죠. 잘하셨어요. 우리가 선생님 왜 2, 2, 3, 4 이렇게 숫자를 배웠는데 네. 여기서는 그렇게 발음을 안 하네요. 맞아요. 전화번호라든지 방번호, 버스 노선, 그리고 룸 번호 이런 경우에는 네. 보통 1이라는 숫자 2 발음하고 7이라는 숫자 치가 발음상 좀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야오라고 발음해요. 야오. 네. 이를 야오. 야오라고. 그러니까 110은 경찰이니까 야오야오링이고요. 경찰은 징차. 그렇죠. 네, 警察. 징차. 한 번 더, 警察. 징차. 네. 좋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7458번님, 1월부터 꾸준히 듣기 시작한 청취자입니다. 작심 3일 될 줄 알았는데요. 벌써 3월이네요. 문정아 선생님 코너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루에 한 단어씩, 한 표현씩 배우다 보면 어느 팀의 중국과 친숙해지고 중국어와 굉장히 여러분이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역시 같은 번호로 접수합니다.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불편사항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들었던 꼭 이 이야기는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샵 0945번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아토믹 키튼의 Be With You 준비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경기도고요. 취재기자는 김항무 기자입니다. 김항무 기자. 네, 김항무입니다. 자, 경기도의회, 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올해 예산 둘러싸고 참 갈등을 계속 빚고 있는데요. 도의회가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연다고 들었어요. 그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던데 그 처리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네, 그동안 불거졌던 경기도와 도의회 간의 예산을 둘러싼 표면적인 갈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양측이 예산을 놓고 벌인 갈등이 좀 감정적이고 정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아서 주민을 위한 행정 또 혹은 의정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예. 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당초 도의회가
한 달 전에 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삭감했던 사업비가 대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 등 18개 사업비 1,200억여 원인데요.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선심성 사업이 많다면서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안을 통해서 이를 번복하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예. 추경에는 또 경기도가 부동의 했었던 사업 예산 800억여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도의회가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으로 당초 본 예산안 의결 때 남경필 지사가 이는 부적합하다면서 부동의했던 건데요. 당시에 남 지사가 자신의 역점 사업 예산을 도의회가 삭감하자 이에 반발해서 부동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와 도의회가 이른바 빅딜을 통해서 각자 삭감하거나 부동의했던 예산을 서로 인정하고 의결하기로 함에 따라서 그동안 양측이 내걸었던 명분을 말 뿐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적합한지 부적합한지가 예산 처리 기준이 아니라 자기 쪽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대 쪽도 그냥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민생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참 답답한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해서 최근에 그 전기차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그 지원해주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경기도도 그렇게 합니까? 네, 그 전기차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선 공해를 유발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고 또 유지비도 적게 드는 게 장점이죠. 예. 국내에서 시판되는 전기차는 대략 7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차량 가격이 다소 비싼 게 흠이죠. 지자체가 차량 가격 일부를 그래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우선 수원시가 올해 1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차량 구입비 1,700만 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수원시에 이어서 과천시와 용인시도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수원시와 비슷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원시는 올해에 이어서 2018년까지 모두 1,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지원 사례가 있던데 다문화 가정의 주부, 창업 희망자에게 요리 교육을 해준다면서요? 네, 경기도가 이달부터 1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조리기술 지도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은 다문화 가정 주부와 청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무료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아동 요리와 식습관 지도자 양성반이 있고 외식업 창업 전문반과 출장요리 창업 조리사반, 단체급식 취업 자격증반, 한국 음식 밑반찬 전문반 등 5개 과정이 있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 주부들이 한식 요리의 조리법을 익혀서 활용할 수 있고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과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12월까지 모두 240명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외식업소에 대한 경영 컨설팅 사업도 진행되는데요. 예. 우선 4월부터 11월까지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컨설팅은 현장 방문 지도를 통해서 메뉴 개발과 조리 기술 향상을 꾀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고객 관리 서비스와 식재료 관리 등 업소에 맞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김학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6년) 새학기 개학도 하고 3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A형 간염 비롯해서요 모든 애군들 다 떨쳐버리시고 운수대통 만사형통하는 올 한 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일에 저희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Against All Odds 필 콜린스의 노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